네, 안녕하세요. 스포츠TV 공감독이고요. 저희가 8월 12일부터 19일까지 이대영 해설위원과 함께 메이저리그 야구를 보러 가잖아요. 근데 현장에서 볼 수 있는 선수들이 이정우, 김혜성, 김하성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선수들이 어떤 활동을 펼쳤는지 좀 얘기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런 콘텐츠를 기획하게 되었고, 저작권 이슈가 있어서 저희가 썸네일부터 보고 놀라신 분들 많으시죠. 썸네일과 안에 들어간 자료 화면들을 구글의 위스크라는 AI 툴을 활용해가지고 변경을 하고 있거든요. 최근 한국 야구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이름이죠. 이정우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종범신의 아들로 알려졌다가 이제는 종범신이 정우 아빠가 돼버렸어요. KBO를 평정하고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천재타자 이정우 선수. 이정우 선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제목대로 야구 DNA를 타고난 사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말이 있죠. 투수는 선동열, 타자는 이승엽, 야구는 이종범이라는 그 김웅용 감독님, 코끼리 감독님의 말이 있을 정도로 정말로 종범신의 야구 실력이 대단했기 때문에 종범신의 아들이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도 많은 여론들이 정말 관심을 가졌어요. 아마 태어나기 전부터 별명이 정해져 있는 사람은 드문데 이정우 선수는 출생 전부터 바람의 손주였고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바람의 손자라는 별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종범 선수가 중이치 드래곤즈에서 기아 타이거즈로 복귀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광주에서 처음 야구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야구를 정말 하고 싶었다고 해요. 근데 광주 소속 초등학교에서 야구를 시작하기 위해서 이종범 선수가 이정우 선수에게 한 가지를 요청했다고 하는데 바로 좌타자를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2000년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좌타자가 정말 귀했고 좌타자가 1루에 출루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그리고 좌타자로서의 이점들을 노리고 그렇게 제안한 게 아닌가 싶은데, 종범신이 야구를 정말 잘 아는 아버지였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통해서 이정우 선수가 리그 최고의 좌타자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사진 보시면 이정우 선수랑 한준수 선수가 거의 이대로 그대로 큰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되게 귀여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또 기아 타이거즈 팬이기 때문에 준수 선수의 어릴 적 모습이 되게 저는 귀엽네요. 네. 야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정우 선수는 무등중학교에 진학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 주 포지션은 유격수였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유격수가 주 포지션이었다고 하는데 무등중학교 재학 시절에 이종범 선수의 은퇴식이 있어요. 그 당시 저도 기아 팬이었기 때문에 팬들조차도 굉장히 당황스럽고 갑작스러운 은퇴식이었는데, 그때 당시 SNS인 싸이월드에 이정우 선수가 이런 식으로 글을 씁니다. 아빠 은퇴? 평생 기아 싫어할 것 이라고 글을 쓴 적이 있는데요. 그때 당시 북한도 못 말린다는 중2였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정우 선수에 대한 감정이 조금 이해가 되기도 하고, 선수 데뷔하고 나서 여러 방송 속에서도 그때 당시 본인이 너무 어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기아 타이거즈 상대로 정말 맹타를 휘둘렀거든요, 이정우 선수가. 그래서 기아 타이거즈 팬들은 이제 제발 기아를 용서해달라 라고 조금 DM도 많이 하고, 기아 팬들이 용서를 빌었을 때 그 타율이 조금 낮아지면 타율이 아니라 용서율이라는 웃지 못할 그런 수치들이 나오게 했습니다. 이종범 선수는 그렇게 기아에서 은퇴하고 서울로 이사를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정우 선수는 휘문고등학교, 얼마 전에 그 짤이 하나 있잖아요. 휘문이란 말이지 강남 8학군 노른자 땅으로서, 약간 이거 밈 아세요? 휘문고등학교는 정말 야구 명가인데 그 휘문고등학교에서도 고등학교 때 정말 잘했어요. 유격수로 정말 잘했고, 이때 당시에는 지금은 없어졌는데 지역 기반 1차 드래프트가 있었기 때문에 광주 출신이 아닌 선수를 기아 타이거즈에서 뽑을 수가 없고, 충청 지역 선수가 아닌데 하나이글스에서 뽑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휘문고등학교는 서울에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이정우 선수의 1차 드래프트 지명권은 서울 지역의 구단이 갖고 있었고, 그 당시 넥센 히어로즈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1차 지명으로 넥센 히어로즈에 입단을 했고요. 이종범 선수가 1993년도 해태 타이거즈에 1차 지명이 됐는데 KBO 최초로 1차 지명된 부자가 되었습니다. 역대급 기대와 주목을 받으면서 KBO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당시 스프링 캠프에 신인으로서는 이정우 선수, 김혜성 선수, 지금 현 메이저리그 2명만 갔다고 하니까 그때 당시 넥센 히어로즈의 기대가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어요. 2017년 정말 역대급 신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록만 봐도 벌써 엄청납니다. 역대 7번째 고졸 신인 100안타부터 시작해서 최다 안타 타이, 그리고 23년 만에 신인 안타 최다 신기록 158개를 달성했고요. 신인 최다 득점도 기록했고, 고졸 신인 최초로 3할 타율, 그리고 10년 만에
2007년에 두산 베어스 임태훈 선수 이후로 고졸 순수 신인왕을 달성을 합니다. 역대급 루키였던 만큼 신인왕을 수상하면서 이종범의 아들임을 입증했고 데뷔 시즌 기록을 제가 좀 적어놨는데요. 여기서 전 대단한 게 144경기를 전 경기 출장을 했다는 거. 이정우 선수는 데뷔 시즌에 굉장히 좋은 기회를 잡았는데 유격수로 활동했던 고교 시절과 다르게 중견수로 출장을 하면서 전경기 출장을 하게 됐고 타율, 안타, 그리고 3루타, 득점, 타수까지 굉장한 부분에서 정말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고졸 신인 최초로 3할 타율이라든지 신인왕을 수상하게 됩니다. WRC 플러스가 첫 해부터 111위였다는 거는 정말로 딱 데뷔하자마자 한 명 몫에 충분한 선수 역할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3할 179안타를 기록한 역대급 시즌이었습니다. 이정우 선수의 대단한 점은 데뷔 시즌부터 2022년까지 정말로 우상향 곡선을 그리면서 성장했다는 건데요. 보통 우르크라고 부르는 WRC 플러스를 봤을 때 2020년부터 매년 20 정도의 수치가 상승을 하거든요. 사실 160만 넘어가도 리그 MVP라든지 골든글러브 선수로 인정을 받는 상황에서 135, 143, 165 그리고 MVP 시즌 2022년도에는 181을 찍었다는 것은 정말로 대단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정말 이 선수가 단순히 신인으로 멈추지 않고 KBO 대표 선수로서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증빙을 했습니다. 2017년 신인왕 이후에 18, 19, 20, 21, 22년 무려 5년 연속 외야수 골든글러브를 수상을 하는데요. 특히 2021년도에는 타율 3할 6푼을 기록하면서 생애 첫 KBO 타격왕에 오르게 됩니다. 3할 6푼 진짜 엄청난 수치인데요. 이 수상은 단순히 개인 기록 이상의 의미인데 바람의 아들 종범신, 이정우의 아버지가 1994년도에 타율 3할 9푼 3리로 타격왕을 차지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정우와 이종범 부자는 KBO는 물론 세계 프로야구 최초로 부자 타격왕이라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정우 선수는 수상 후에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고 싶었고 그 길을 함께 걷게 되어서 영광이다라고 사감을 밝혔는데요. 근데 이게 정점이 아니었습니다. 이정우 선수의 커리어 하이 시즌, MVP를 수상했던 시즌이 2022년인데요. KBO를 평정한 오툴 플레이어. 이정우 선수는 데뷔 이후 최고의 시즌을 보였는데 타율 3할 4푼 9리, 194안타, 장타율 5할 7푼 5리, OPS가 0.996이었어요. 그래서 컨택 능력뿐만 아니라 장타력까지 더해진 선수라는 걸 말씀드렸고 이정우 선수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원하는 대로 흘러갔던 시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정말 특별한 예가 있어요. 되게 유명한 짤로 알려져 있는데 키움 팬이 외야에서 이정우 여기에 공 날려줘. 그때 당시에는 스케치북이 흔하지 않은 시절이었거든요. 여기로 공을 날려달라는 그 스케치북을 들고 있었고 근데 공을 조금 바운드 돼서 튕기거나 근처로 간 게 아니라 정말로 그 두 여성 팬들을 딱 발밑에 떨궈줬거든요. 다치지도 않게 딱 한번 튕겨가지고 살짝 주술 수 있게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제 마법사처럼 이 공을 조정하는 수준이 아니냐까지 들릴 정도로 정말로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졌던 시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022년도에 타율, 안타, 타점, 출루율, 장타율 5개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고 2010년 이대호 선수 이후에 12년 만에 5관왕이라고 합니다. 2010년도 이대호 선수 7관왕은 사실 따라갈 수 없는 거고 네, 5관왕도 정말 대단한 성적이었고 골든글러브 외야수 정규 시즌 MVP까지 수상하면서 KBO 리그의 현재 최고 타자임을 입증했습니다. 그 타격왕을 달성을 하면서 KBO 리그 최초의 부자 타격왕이었었는데 KBO 최초 부자 MVP가 되면서 정말로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커리어의 정점을 찍었던 시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세계 최초의 부자 MVP 정말로 엄청난 야구 DNA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종범 선수는 1994년도에 MVP, 그리고 이정우 선수는 2022년도에 정규 시즌 MVP 수상했고 메이저리그와 일본 프로야구를 포함해서 전 세계 프로스포츠, 프로야구 사상 최초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부자가 같이 성적을 잘 내는 걸로는 세계 최초를 휩쓸고 있는 부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MVP 수상 소감에서 아버지와 같은 상을 받게 되어 정말 영광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 야구 팬들이 바람의 아들과 바람의 손자가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함께 지켜보면서 야구 팬들의 마음에 불을 지르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정우 선수가 데뷔한 2년 차죠.
2018년도에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사실 그 첫 번째 명단에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근데 박건우 선수가 이제 부상으로 아쉽게 빠지게 되면서 그 당시 8월 달인가 7월 달에 5월 넘게 치면서 나는 국가대표에 승선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선수다라고 증명을 했고, 그 증명된 걸 가지고 결국은 아시안게임 국가대표에 뽑혔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인 이종범 선수가 코치로 있는 국가대표팀에 합류하면서 전 경기 출장에서 타율 4할 1푼 7리에 홈런 2방까지 하면서 리드오프 역할을 확실하게 했고, 대한민국은 이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거머쥐면서 만 24, 2년차 시즌에 변형 특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형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면서 이때부터 메이저리그 관심이 엄청 높아졌고, 2019년 프리미어12, 2020 도쿄올림픽, 2023 WBC에도 국가대표로 출전하면서 국내용이 아니라 해외에도 통한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이정우 선수의 컨택 능력과 선구안, 그리고 준수한 장타율을 여러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 메이저리그에서 통할 자질로 평가받았고, 2023년 12월에 포스팅 시스템을 통해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6년 1억 1,300만 달러, 한화로는 약 1,490억 원의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에 진출한 한국 선수들 중에서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샌프란시스코 내에서도 고액연봉자이기 때문에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이정우 선수에게 가졌던 기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다는 걸 알려주는 계약 규모였습니다. 이정우 선수가 진출한 첫 해인 2024년도에 이제 초반에는 11경기 연속 안타를 때려내는 등의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안정적으로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5월 12일에 수비 상황에서 펜스에 부딪혀서 어깨 통증을 호소하면서 교체됐어요. 이 부상 이후로 어깨 수술이 불가피해서 수술을 받게 되었고, 사실상 아쉽게도 좀 이른 시기에 시즌 아웃이 확정됐습니다. 2024년도 기록을 보면 37경기에 145타수를 하면서 타율이 2할 6푼 1리로, 그리고 장타율이나 출루율도 그렇게 높지 않아서 사실 기대했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응을 하고 있고 그 준수한 컨택 능력 등을 보여주면서 샌프란시스코 팬들에게 부상에 복귀해서 잘할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을 조금 가지게 했습니다. 2025년 시즌이 됐고 부상에서 복귀한 이정우 선수는 시즌 개막 전에 기대보다 걱정과 우려가 훨씬 많았는데요. 다행히도 예상을 깨고 뜨거운 시즌 초반을 보내면서 놀라운 반전을 만들어냈습니다. 배트 컨트롤이 좋아요. 그래서 특히 변화구 대처 능력이 굉장히 좋고, 커브 같은 경우는 메이저리그 전체에서 커브를 제일 잘 치는 타자 3위에 뽑힐 정도로 이 커브를 쳐내는 능력이 굉장히 좋고, 라인 드라이브 타구도 많이 생산해냈고, 그리고 2루타, 이런 장타 생산 능력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4월에 뉴욕 양키 스타디움에서 벌어졌던 3연전에서 홈런 3개를 때렸는데 125년 자이언츠 역사상 최초로 뉴욕 양키스 상대로 한 경기 멀티 홈런을 친 주인공이 되기도 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3, 4월에 굉장히 선전을 하고 있고 지금도 선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정우 선수의 활약이 굉장히 도움이 됐고요. 5월 달은 조금 주춤한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6월 달엔 다시 출루와 2, 3루타 타구를 많이 생산해 나가고 있어서 저희가 미국에 가는 8월 달에는 더 좋은 컨디션이 올라와서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도 이정우 선수의 인기는 대단한데요. 일명 축구 용어에서 따온 후리건, 이정우 선수의 팬클럽입니다. 후리건 멤버십을 가입하면 불꽃 가발이랑 티셔츠를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저렇게 불꽃 모자를 쓰고, 이정우 선수가 중견수이기 때문에 전광판 왼쪽 하단에 이정우 존이 있습니다. 142구역에 이정우 선수의 등번호인 51명만 모집해서 응원을 한다고 하는데, 요즘 후리건의 인기가 높아져서 이 영역을 확대할 계획도 있다고 해요. 메이저리그 최초로 선수 개인을 위한 응원존이 생겼고, 키움 시절에 한국어 응원 있죠. 안타 날려라, 키움 히어로즈 이정우, 이런 부분들도 같이 안무를 하고 K 응원이 전파가 돼서 정말 메이저리그에 이정우 선수의 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신인왕부터 타격왕, MVP, 그리고 국가대표, 이정우 선수는 KBO에 있는 시즌 동안 누구보다 빠르고 꾸준하게 성장을 했고요. 메이저리그에 진출해서 비록 부상을 당해서 조금 아쉬운 수준이 됐긴 했지만 복귀 후에 반등하고
이정우의 야구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메이저리그에서 꾸준한 활약을 펼치게 될 것 같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6년 계약 중에 2년차 시즌인데요. 이정우 선수가 보여줄 모습이 너무나 기대가 되고 우리가 이번에 8월 달에 미국에 가서 이정우 선수 모습을 볼 때 정말 잘했으면 좋겠고 한국 야구를 정말로 꾸준히 알려줄 좋은 제목으로서의 야구 DNA를 가진 선수인 것 같습니다. 이정우 선수의 파이팅을 기원하면서 저희 야구 투어 모집 중이니까 꼭 신청하셔서 저와 이대영 해설위원님과 함께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 가서 이정우 선수의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AI 사진들, 영상들이 신기하신 분들도 있고 되게 좀 이상하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저희 스포츠TV 채널은 다양한 기술들 접목해서 많은 콘텐츠들 만들 테니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스포츠TV 광범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